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해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감정만 담아서 수필식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일반인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재판까지 끌고 가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스스로 고소장을 접수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고소장을 써서 내면 수사기관에서 내일처럼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하였다가 제대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경찰에 고소되는 접수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이해조차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따라서 최대한 경찰이 수사하기 편하도록 고소장을 떠먹여 준다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리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실관계가 간단한 소액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 설명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시면 고소장 샘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냥 기재를 한 거고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불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소 취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고소 취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할 법적 근거, 그러니까 죄명을 기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고소하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죄명이 틀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죄명으로 적용해 주기는 하지만 되도록 잘 검토해서 사안에 맞는 죄명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범죄 사실 부분은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은 최대한 육하 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피고소인과 알게 된 경위, 돈을 빌려준 경위, 돈을 못 받게 된 경위 등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 없는 사실까지 모두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죄는 처벌을 위한 구성 요건이 있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제3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실관계를 축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투자 사기의 경우에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처음 말한 용처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에 맞게 범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소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예시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2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제를 해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고소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를 병원비가 아니고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전혀 갚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피고소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기재하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비전문가가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증제, 일호증, 계좌이체 내역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증거는 모두 출력을 해서 순번과 이름을 붙인 뒤에 고소장에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앞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수사관을 이해시켜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구성 요건에 맞도록 문서를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 쉽도록 정제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고소인 조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경제사건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수사관의 평의를 작성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도 사전에 연습하여 일목요연하게 진술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저희 로펌은 이러한 고소장 작성, 그리고 경찰 출석 전 조사 연습, 그리고 경찰 조사 동행 이런 고소의 전 과정을 대리하고 있으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